안녕하세요. 시각디자인 리서치 8주차 과제 서다지조, 정서희, 최다연, 한지원입니다. 먼저 저희 조의 이번 주 목차입니다. 첫 번째로 조사 대상인 채윤614 기업 리서치를 진행했고, 그리고 브랜드의 수정을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조사를 위해서 세부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조사 목적, 조사 타겟층, 그리고 조사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조사 방법을 기획하고 전략을 짰습니다. 저희 조가 대상 기업으로 삼은 기업은 채윤614입니다. 가장 먼저 브랜드 연역입니다. 채윤614는 2016년 9월 주 테일에서 새롭게 런칭한 브랜드로 2017년 중국에 상표를 등록했고 2018년 10월 신세계 면세점 명동점을 시작으로 동대문 두타점에 입점하면서 글로벌 사업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오프라인 면세 매장을 확대하면서 2020년 지금까지 점점 크기를 키워가고 있는 화장품 브랜드입니다. 채윤614의 간단한 기업 소개를 하겠습니다. 채윤614는 2016년부터 꾸준한 자연주의 화장품 그리고 밀크시슬이라는 원료를 선두로 한 마케팅으로 스킨케어 위주의 화장품을 만들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채윤614는 건강한 자연주의 화장품 그리고 안전하고 순하게 당신의 피부를 지켜드려요 라는 슬로건에서 볼 수 있듯이 자연주의 화장품을 표방하고 있고 그리고 밀크시슬이라는 원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슬로건에서 볼 수 있듯 브랜드가 키워드로 가지고 있는 컨셉은 꼭 필요한 성분만 사용하고 유해 성분을 첨가하지 않고 자연에서 찾은 건강한 재료와 성분으로 화장품을 만든다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채윤614는 현재 두 가지 라인을 생산하고 있는데 첫째로 밀크시슬 라인입니다. 밀크시슬 라인은 밀크시슬이라는 원료를 주로 사용하는 화장품인데 문제성 피부의 트러블 개선 그리고 피부 장벽 강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이비 라인은 피부 자극이 되는 15가지 성분이 없고 전 성분이 EWG 그린 등급 처방을 받으면서 어린 아이들도 안심하고 쓸 수 있는 화장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채윤614라는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경험 및 니즈를 분석하고자 총 106개의 상품 구매 리뷰를 요약해 보았습니다. 먼저 홈케어용으로 이 화장품을 쓴다거나 뾰루지가 난 날에도 안심하고 쓸 수 있다. 그리고 엄마랑도 같이 쓸 수 있을 정도로 순하다. 타 브랜드를 썼을 때보다 피부에 자극이 적은 것 같다는 후기를 통해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안전한 원료 그리고 안전한 화장품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채윤614 화장품이 제주 신화호텔 어메니티로 납품이 되고 있는데 어메니티로 납품되고 있는 것이 상당히 괜찮은 홍보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주 신화월드 어메니티로 처음 채윤614를 접했다는 후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밀크시슬 라인 중에 아쿠아크림이라는 제품이 재입고가 되지 않아 이 제품을 재입고해달라는 요청 또한 많았습니다. 이어서 베이비라인입니다. 베이비라인도 상품 구매 리뷰를 요약해서 소비자 경험 및 니즈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순한 성분, 그리고 아까와 동일하게 홈텔 어메니티로 처음 접해본 경험, 그리고 작은 용량으로만 판매하고 있는 것이 아쉽다는 리뷰가 있었습니다. 채윤614는 문제성, 민감성 피부를 가진 사람, 그리고 노화 예방이 필요한 20대에서 50대의 소비자들을 주요 타겟층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채윤614의 경쟁사를 총 6개 조사해 보았습니다. 먼저 스킨푸드입니다. 스킨푸드는 몸에 좋은 10가지 푸드에서 찾아낸 성분으로 피부 고민을 한 번에 없앨 수 있다는 슬로건을 가지고 함유된 성분별 라인업을 가지고 있으며 스킨케어에 좀 더 집중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채윤614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이소이입니다. 아이소이는 대한민국 최초의 식약처 공식 천연 화장품 인증을 받았음을 슬로건으로 내세우면서 채윤614와 같이
자연주의 화장품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파파레서피입니다. 파파레서피는 아빠가 만든 화장품이란 슬로건을 가지고 편안한 피부를 위한 원료주의 제품임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아빠가 만든 화장품이라는 부분은 채연614가 가지고 있던 브랜드 컨셉인 딸을 위한 화장품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또 원료주의 제품, 그 화장품에 들어간 원료를 강조해서 홍보한다는 점이 채윤614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파파레서피는 고객 충성도 대상에서 자연주의 화장품 부문 1위에 선정되는 등 자연주의 화장품 시장에서 가장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파파레서피는 채윤614와 마찬가지로 스킨케어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 브랜드이고, 자연 유래 원료를 강조하면서 피부 타입별로 자연 유래 원료에 따라 피부 타입별로 라인을 세분화해서 매우 많고 세분화된 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더마펌입니다. 더마펌은 진정한 더마의 기준, 더마펌이란 슬로건을 가지고 코어 메쉬티컬임라는 키워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화장품의 효능적인 부분까지 살피는 진정한 화장품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는 것인데요. 좋은 원료, 그리고 스킨케어에 집중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채윤614와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아비브입니다. 아비브는 어성초 기초 케어 제품, 그리고 미니멀리즘 디자인으로 유명한 브랜드인데요. 원료를 강조하고 스킨케어에 집중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채윤614와 닮은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바랑소리입니다. 바랑소리 또한 채윤614와 마찬가지로 자연주의 화장품 브랜드이고, 저렴한 가격 그리고 높은 퀄리티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바랑소리는 과대 광고와 비싼 패키지 그리고 유명 모델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이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는데요. 좋은 원료 그리고 자연주의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채윤614와 비슷한 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쟁사로 조사한 총 6개의 기업을 채윤614와 비교해서 포지셔닝 맵을 그려봤습니다. 먼저 가로축은 가격을 가지고 분류한 축이고요. 세로축은 인지도가 높은지 낮은지에 따라서 분류했습니다. 먼저 가격이 가장 낮은 브랜드로는 바랑소리를 꼽을 수 있었고, 인지도가 가장 높은 브랜드로는 스킨푸드를 꼽을 수 있었습니다. 파파레서피가 자연주의 브랜드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긴 했지만, 화장품 브랜드라는 전체 시장을 놓고 봤을 때 스킨푸드의 인지도보다는 낮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른 경쟁사 6가지와 비교해 봤을 때 채윤614는 가격 부문과 인지도 부문에서 경쟁력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브랜드를 수정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언택트 시대에 알맞은 온라인 홍보를 도입하고 자연주의 화장품에 대한 리프레시 마케팅을 진행하고 밀크시스를 제외한 다양한 라인을 추가해서 브랜드를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이러한 대상 기업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브랜드를 수정하고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먼저 언택트 시대에 알맞은 온라인 홍보 도입, 그리고 자연주의 화장품에 대한 리프레시 마케팅,
밀크시스를 제외한 다른 라인 추가, 그리고 브랜드 로고 또는 브랜드 요소를 바꿈으로써 다른 자연주의 브랜드들과의 차별화를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브랜드 수정을 진행하기 위해 사전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했는데 먼저 온라인 마케팅의 종류에 대한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온라인 마케팅이란 웹 기반 채널을 활용해서 회사의 브랜드,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메시지를 잠재 고객에게 전파하는 방법입니다. 온라인 마케팅은 회사들이 온라인 채널을 통해 잠재 고객에게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마케팅이 중요한 이유로는 5가지 온라인 마케팅의 장점을 꼽을 수 있는데, 먼저 오프라인 마케팅에 비해 저렴한 비용입니다. 또 온라인 광고 및 마케팅의 실적을 추적하기가 용이하다는 점을 장점을 들 수 있습니다. 또 온라인 마케팅은 장기 노출이 가능하고 많은 수의 잠재 고객에게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또 고객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데 온라인 마케팅이 용이합니다. 다음은 언택트 마케팅입니다. 언택트 마케팅은 접촉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마케팅 용어입니다. 비대면 형태로 정보를 제공하는 마케팅이고, 키오스크, VR 쇼핑, 챗봇을 이용해서 마케팅이 이루어지고 소비자가 직접 소비를 하는 상황에서도 접촉하지 않고 소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 주목받고 있는 마케팅 방법입니다. 온라인 마케팅의 종류 중 주요 SNS 및 웹 방식을 조사했습니다. 먼저 인스타그램입니다. 인스타그램 광고는 클릭당 과금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마케팅 방식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채널로 현재 평가받고 있습니다. 비용 대비 10배 이상의 순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고, 성별, 연령대 관계없이 다양한 계층과 폭넓은 소비자들과 만날 수 있습니다. 또 인스타그램에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직접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서 매우 활용도가 높은 SNS 광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광고의 종류에는 인플루언서 광고, 그리고 스폰서 광고가 있는데, 인플루언서 광고는 팔로워가 많은 사람들을 섭외해서 해당 브랜드의 제품을 올리도록 하는 행위입니다. 이 인플루언서 광고에서는 내 브랜드의 제품을 살 수 있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팔로워들이 있는가를 추측해서 광고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폰서 광고는 게시물 중간중간에 뜨는 사진 광고인데 스토리형 콘텐츠로도 제작할 수 있고 게시글형 콘텐츠로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다양한 스토리 및 게시글 기능을 활용해서 다양한 방식의 광고를 기획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페이스북입니다. 페이스북의 사용자 구성은 현재 나이 어린 사람, 구매력이 없는 사람들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어 홍보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의 광고 형태 또한 앞서 인스타그램과 마찬가지로 영상, 게시글, 스토리 및 영상 내 광고가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인플루언서 광고가 있습니다. 페이스북 광고는 평균 21초라는 짧은 시간 안에 중요한 메시지를 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튜브 광고입니다. 유튜브 광고에는 2가지가 있는데, 대형 유튜버를 통한 노출, 그리고 직접 유튜브 영상을 보기 전에 삽입되도록 하는 유튜브 광고가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직접적인 광고 이외에도 브랜드가 진행할 수 있는 광고 방식으로 영상 콘텐츠 그리고 브랜드 자체 콘텐츠를 제작함으로써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SEO입니다. 검색 엔진을 최적화시켜서 자신이 원하는 페이지를 네이버나 구글과 같은 포털 사이트에 상위 노출하는 기술입니다. 또 이어서 웹 배너 광고 그리고 리타게팅 광고 방법입니다. 웹 배너 광고에는 대표적으로 구글 배너 광고가 있는데, 앱이나 어떤 사이트를 접속했을 때 웹 배너를 띄워주는 사례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블로그 광고는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블로그 광고, 그리고 블로거 대리 업데이트, 브랜드 블로그 세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블로그 광고는 블로거가 직접 상품을 체험해 본 후 리뷰를 써주는 것이고 블로거 대리 업데이트는 앞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의 인플루언서 광고와 같이 블로그 지수가 높은 사람이 대리로 누군가의 글을 올려주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신뢰도가 낮아서 구매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브랜드 블로그는 전문가가 개인 또는 업체의 블로그를 대신 작성하고 성장시켜주는 개념의 광고입니다. 다음은 카카오톡 마케팅입니다.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마케팅 방식이고 플러스 친구, 옐로우 아이디 등 기업용 카카오 계정을 바탕으로 이용자와 소통하는 방식입니다. 다음은 언론 홍보 방식입니다. 브랜드가 직접 언론 홍보 기사를 작성해서 기자들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인지도가 없는 제품이 구매까지 이어질 확률이 높지 않은 방식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포털 메인 페이지 디스플레이 광고는 포털 사이트 디스플레이에 노출된 광고 페이지입니다. 국내에서 회당 가장 비싼 온라인 광고 방식입니다. 다음은 틱톡을 통한 온라인 마케팅입니다. 틱톡이라는 SNS의 특성상 쇼트 비디오를 활용해서 해시태그 챌린지와 같은 방식을 가지고 마케팅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브랜드와 관련된 해시태그를 만들고 이를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게 함으로써 사람들의 인지도를 높이는 방식입니다. 이제 구체적 사용자 조사 계획 단계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 서다지조가 사용자 조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목적은 첫째,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시대에 알맞은 온라인 홍보 방식을 찾기 위해 둘째, 기존 소비자의 브랜드 경험을 조사하고 이를 통해 더 나은 소비자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셋째, 자연주의 화장품에 대한 리프레시 마케팅을 위해 넷째, 밀크시스 라인 강화 및 다른 라인 추가를 위해 다섯째, 현재 채윤 614의 브랜딩에 대한 의견 수집을 위해 입니다. 사용자 조사에서 설문 및 인터뷰를 진행할 사용자의 구체적인 특성을 나열했습니다. 먼저 나이는 브랜드가 타겟 소비자로 정하고 있는 20대에서 50대, 그리고 성별은 남녀 모두, 특성은 문제성, 민감성 피부를 가진 사람, 그리고 브랜드 제품을 사용한 적이 있는 사람, 그리고 브랜드 제품을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사람 세 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사용자 조사 대상으로 삼고자 합니다. 먼저 온라인 설문 방식을 통해서는 언택트 시대의 온라인 홍보 방식, 그리고 현재 채윤 614의 브랜딩에 대한 의견, 현재 화장품 소비 방식, 종류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고자 하고 인터뷰 방식을 통해서는 자연주의 화장품에 대한 인식과 소비자의 선호도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고자 합니다. 여기서는 자연주의 화장품의 이미지가 어떤지, 그리고 자연주의 화장품에 대해 기대하는 것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사용자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저희 조는 구글 폼, 네이버 폼, 그리고 대면, 비대면 인터뷰 방식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비대면 인터뷰를 진행할 때에는 페이스톡 또는 줌과 같은 화상 채팅 앱을 사용할 예정이고, 대면 인터뷰는 결정된 조사 대상자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정하고자 합니다. 사용자 조사 설문 그리고 인터뷰에서 질문으로 묻고자 하는 사항들을 정리했습니다. 먼저 언택트 시대의 온라인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떤 플랫폼에서 광고를 주로 시청하는지, 코로나 사태 이후 온라인 구매와 오프라인 구매 중 어느 방법을 더 선호하게 됐는지, 온라인 광고로 인해 구매를 결정하게 된 경우가 있는지,
또 그 이유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또 다음으로 현재 화장품 소비 방식 및 종류에 대해서는 먼저 코로나 사태 이후 주로 소비하고 있는 화장품의 종류가 무엇인지, 또 기능성 화장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면 기능성 화장품을 구매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브랜드 인식에 관한 설문 및 인터뷰에서는 채윤 614 브랜드를 알고 있는지, 만약 알고 있다면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어떤지, 그리고 브랜드 이미지를 떠올렸을 때 함께 생각나는 다른 브랜드가 있는지, 다른 브랜드들과의 차별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등에 대해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연주의 화장품에 대한 인식과 소비자의 선호도에 대해서는 자연주의 화장품을 알고 있는지, 자연주의 화장품을 구매해 본 적이 있는지, 만약 구매해 본 적이 있다면 자신이 기대한 효과가 그대로 나타났는지에 대한 내용을 조사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까지 서다지조 8주차 과제 발표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